2010년부터 베를린에 있는 주 독일 한국 대사관에서 공사 겸 총영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베를린 단상이라는 이름으로 수필 몇 편을 썼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의 수필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베를린 단상 2010년 11월 4일 아이들이 커간다는 것의 의미. 아빠 옷을 입어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커졌을 때 많이 흐뭇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이제는 제 옷과 신발이 애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녀석이 아빠 책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이 책 읽어도 돼요? 저는 대학교에 가서야 손에 잡았던 교양서적을 청소년 필독 도서라고 하면서 고등학생 아들이 들고 오는 겁니다. 몸의 성숙이 저보다 빠르더니 책 읽는 것도 조숙한가 봅니다만 과연 그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음악이나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정해진 해석이나 이해의 틀보다는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책 읽기도 어느 정도 물리만 터득하면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전달받거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지적 수준의 높낮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책의 독서가 인식의 공유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해도 제가 읽었던 바로 그 책을 읽는 아들을 보면 뭔가 모를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니, 제가 줄쳤던 부분을 이 녀석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고 은근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녀석도 함께 고민해 주기를 기대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 책을 주고 읽기를 권유할 때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한 저와 수학을 전공한 제 아내는 연애 시절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제 생각과 경험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고 반성도 해봅니다. 이쯤에서 30년 전에 제가 만든 명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두 사람에게 연애는 서로의 인생관을 일치시켜가는 사랑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부부는 서로의 인생관을 일치시키기 위해 같은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부는 이제 큰아들이 사온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코엘류가 쓴 연금술사가 그것이죠. 여기저기를 통해 연금술사가 좋은 책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던 차에 아들 방에 굴러다니는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큰아들, 이 책 내가 샀니? 엄마 아빠 한번 읽어볼까? 그런데 베를린에 오면서 책을 다 정리해서 계룡 부모님 댁으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아들이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들, 이건 내가 가지고 왔니? 예, 형아 책 중에서 읽고 싶은 건 몇 개 가져왔는데 학교에서 이번에 영어 교재로 연금술사를 읽기로 해서 먼저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되면 연금술사는 우리 가족 4명이 모두 읽는 최초의 책이 됩니다. 물론 책에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다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인생과 자연,
신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책을 온 가족이 공유했다는 데 대해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편 막연한 기대도 해봅니다. 가족이 똑같은 책을 읽게 되면 책장을 넘기면서 밑줄이 쳐져 있고 때 묻은 자국을 통해 부부, 부자, 모자, 형제 간의 생각과 정이 전달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래서 혹여 우리들 사이에 비슷한 인식이 형성된다면 육체적 혈연만의 가족이 아니라 정신적 공동체로서의 가족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책 읽기를 통한 인식의 공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행복이자 소망입니다. 기회가 되면 작은 아들의 영문판 연금술사 엘크미스트도 읽어보고 아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2010년 11월에 베를린에서 정재근이 쓴 글을 2020년 3월 서울에서 정재근이 읽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